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뭔가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국회의사당을 얘기하려면 먼저 세종시 출범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수도권이 복잡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수도권이 우리나라에서 10분의 1 면적. 그런데 인구는 절반이 더 살아. 정확히 50.1%가 살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서울 드림을 꿈꾸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그래서 서울이 복잡하니까 수도권이 복잡하니까 지방에 그 어떤 또 중추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네. 제2의 수도권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출범한 게 세종시인 거죠. 그런데 이 세종시가 국회가 오지 않다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도시였잖아요. 네, 그렇죠. 행정부만 있고 그렇죠. 국회는 서울에 있고. 정부 부처는 거의 웬만하면 다 내려왔는데 환가가 부족한. 그렇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국회 세종의사당인 거죠. 그게 뭐 올 수 있는 길이 국회법 9월 27일 날 통과되면서 그렇죠. 왔으니까 제가 아까 2%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세종시에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부 기능이 있는 곳. 네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와닿잖아요. 행정 중심. 거기까지는 뭐 행정이 뭐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복합이란 게 붙으니까 뭐 중심이면서도 복합? 약간 좀 와닿진 않아요. 좀 단어도 어려운 단어들을 섞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그렇게 딱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방송 기자들한테는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였어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너무 길어. 그렇죠. 자,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행복도시를 누가 알아요? 행복도시는 최근에 네이밍한 건데 행복도시는 세종 시민들만 알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행복청, 그죠? 네. 우리는 알아. 저는 사실 행복도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행정중심 복합이 줄임말인지 모르고 그냥 뭔가 이 세종시가 새로 출범한 도시기도 하니까 추상적으로? 그렇죠. 그냥 해피한 그냥 뭐 이런 뭐 이 시민들과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도시 그런 데 어떤 의미인 줄 알았어요. 네, 행복도시가 있는데 자 보세요. 방송은 줄여야 돼. 방송 뉴스의 묘미는 줄이는 거야. 그렇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줄여서 처음에는 우리가 행정도시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상해. 그래서 행중복도시? 뭔가 이상해.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도시라는 네이밍이 누군가에 의해서 됐는데 참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근데 이 공식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결국 이 도시의 명칭,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도시의 명칭처럼 세종시의 위상이 그만큼 애매모호했다는 거. 자, 애매. 이게 또 기자 본성이 나오는데 애매는 일본식 표현이라 잘 안 쓰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모호했다는 어쨌든 호하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뭐 세종이 온다니까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항상 또 이 배경에서 언급이 되는 게 행정 비효율이에요. 예. 이게 행정 비효율.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행정 비효율. 뭐가 비효율인데 행정이 비효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이것도 사실 국민들하고 직접 관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회 권한이 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공무원들이 국회로 가야 돼. 정책을 설명해야 되고 예산을 따야 돼. 그렇죠. 그럼 만나야 돼. 네. 가야 돼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KTX 타고 가고 차를 몰고 가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길에다 뿌리는 게 엄청난 비효율이라는 거죠. 자, 한번 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비용 낭비가 1년에 4조 8,800억 원이래요. 4조요? 4조. 1년에 1년에. 4조씩 그냥 그래서 3년 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세종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나 서울로 빠져봤더니 87만 번. 그러니까 1년에 30만 번이에요. 1년에 출장 횟수가. 그리고 900억 원을 썼대요. 917억 원. 그냥 뭐 길에다 뿌린 거지 다. 그냥 기름값, 티켓 뿌린 거죠. 그 이동하는 시간에도 일하시나?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거기도 이렇게 서류도 검토하시고 그런 얼마나 시간대죠. 피곤해요. 그렇죠. 네. 집중되지 않은 뭐 아무래도 엄연히 그 가는 길인데 뭐
기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기차에서 아무리 이걸 본들 그게 과연 효율적인 업무가 될까?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부산시 공무원들, 네. 제주도 그렇죠. 공무원들이 서울 안 갑니까? 그렇죠. 세종에 왔다가 서울 또 가야 돼요. 결국은 여기서 찍고 예,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그러니까 영호남권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올랐다 여기서만 네. 얘기했다 결국은 또 국회 또 가야 되고 그러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죠. 무슨 뭐 이 쓰리쿠션도 아니고 그렇죠. 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계속 방치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한 거죠. 이 사태에 대해서 방치를 해온 거거든. 계속 그냥 네. 알면서도 그냥 그렇죠. 내비둔 이제 냅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네, 거죠.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야 앞으로 5, 6년 뒤에 이제 뭐 이런 비효율도 사라질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세종까지만 올라와도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세종호에서만 그렇죠. 해도 끝나는 거고 굳이 그렇죠. 국회를 한 번 더 갈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종에서 예.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고 그렇죠. 기재부 공무원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한 번에 이곳에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쇼핑몰처럼 원스톱을 한번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현실적인 어떤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는 쪽의 어떤 접근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성을 또 높게 보세요. 네, 이게 2002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 세종시 시작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서 바뀐 게 단순해요. 국회법 바뀐 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한 줄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에 네.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이거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소쩍새가 우러낸 네. 건지 어쨌든 그렇게 싸워왔던 거죠. 이게 뭐 2002년도에 시작이 네.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004년도에 행정수도로 잘 가는 듯 했다가 2004년도에 우연 판결 받아서 네. 무산이 됐고 그래서 뭐 달래듯이 만든 게 그렇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정부 기능을 싹 옮긴다는 거였는데 네. 수도 당시에 어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이 당시에는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20년 뒤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지만 수도 이전이 위법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건데 수도 이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렇죠. 그 좀 딱딱하지 않나요? 상황이 이게 너무 수도 이전을 이건 수도 이전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위배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네. 너무 고루한 얘기였어요. 자, 우리나라는 글로 쓰는 헌법,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들고 나온 게 관습헌법이잖아요. 관습헌법, 불문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500년 조선 역사에서 한 번도 서울이 수도가 아닌 적이 없었다. 한양이죠. 그러네요. 네. 아닌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청와대 국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수도는 서울이니까 이걸 수도로 옮기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자, 이건 무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역사라는 어떤 관행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 그렇죠. 어떤 규범 속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아니 성문헌법에서 성문헌법을 쓰는 국가에서 불문헌법이 왜 나오냐고 관습헌법이 그렇긴 도대체 하네. 왜 나오냐고 근데 그 판결이 우연히 문제가 있다는 건 당시 다 알았었어요. 모두가 다 그 알았어요.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렇죠. 이게 정략적으로 이용을 서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돼 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그것을 어느 정도라도 일부 치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너무 돌아왔네. 2004년 지금 2021년인데 20년이면 거의 이제 강산이 두 번 바뀔 시기인데 그렇죠. 그때 만약에 됐으면 지금의 어떤 세종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겠네요. 자, 미국 수도 어디? 미국 수도 워싱턴 DC. 예. 호주 수도 어디? 캔버라. 예. 예. 지금 세계적으로 더 이상 묻지 제일 하나 지금 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예. 예. 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정수도라고 하죠. 사실 행정수도라는 말도 없어요. 없는데 유명한 행정수도잖아요.
다 지금 명품 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과는 달리 좀 균형 잡힌 도시가 됐을 거다. 아마 그런 캔버라 같은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수도는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이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으로 가는 방향성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더 빨라졌겠네요. 네, 역시 공무원입니다. 아니, 국토균형 발전 아니, 바로 어제 나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제 열심히 했어요. 아유, 갑자기 여기 너무 재밌네. 예.